목욕할 때 언덕 위에 옷을 올려놓고 속살을 다 드러낸 채 남녀 구별 없이 냇물에 함께 들어가 몸을 씻었다고 하대요. 안녕하세요. 결혼해마TV의 여우입니다. 우리 사랑님들은 어디서 주로 사랑을 나누세요? 지금이야 여름엔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겨울엔 보일러 틀어놓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지만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애정하는 님을 어디서 만나 연애를 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눴을까요? 여우가 오늘은 우리 역사 속 성생활, 사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성생활이 꽤나 자유로웠다는 고려시대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사랑님들 고려시대 얘기 들어보셨죠? 자유롭다 못해 아주 문란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려시대까진 아주 좋았는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성리학, 유교가 널리 퍼지면서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남녀의 성생활이 위축되고 쉬쉬하게 되었다고 하죠. 고려시대에는 여자도 남자도 똑같이 비교적 자유롭게 본능과 욕망에 이끌린 성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호적도 아들, 딸 똑같이 올리는 데다 재산도 똑같이 주고 제사도 딸, 아들 구분 없이 지내는 분위기였다고 하죠. 그런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도 본능적인 욕망을 굳이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남녀가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난다지만 그 시대 때에는 남자랑 여자랑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까요? 자,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고려시대의 불륜. 사랑님들, 고려시대에도 불륜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역사 속 기록들을 보면 놀랍게도 야릇한 일이 많이 벌어진 곳은 바로 절이래요. 유부녀들이 절에 들어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는 일이 많으니까 부녀자 혼자 절에 가는 걸 금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왜 절일까 생각해 봤더니 절이란 데가 주로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있잖아요.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 더 과감해지고 터치도 신음도 아무래도 집보다는 더 크고 끈적끈적했겠죠.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나눴으면 금지령까지 내렸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이쯤에서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노래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리 사랑님들 쌍화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 노래만 보더라도 고려시대 남녀를 불문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왕성하게 성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쌍화라는 게 만두 같은 걸 말하거든요. 쌍화를 사러 갔더니 아라비아 상인이 수작을 부리네. 삼장사라는 절에 갔더니 주지가 건드리네. 궁전에 물을 길러 갔더니 왕이 나를 범하네. 와우! 상인부터 주지, 그리고 왕까지. 신분도 다양하지만 크기도 맛도 제각기 다른 경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남녀가 다 정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쌍화점은 고려시대에 널리 퍼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는 음란하다고 해서 금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각종 행사나 제사, 축제 같은 모임에서 이성이 만나 썸을 타고 사랑을 나눌 기회가 많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처녀 총각 딱지떼기가 수월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찍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엔 어땠을까? 과부, 호래비도 미혼 처녀 총각이랑 얼마든지 연애를 하고 뜨거운 밤을 보내는 일도 많았다고 하네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면 경험 많고 밤 생활을 끝내주게 해주는 사람의 인기가 좋지 않았을까요? 이 밤 생활, 짝짓기는 고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남녀 짝짓기. 지금과 같은 축제, 페스티벌 같은 행사가 고려시대 때는 많았다고 해요. 팔관회, 연등회 같은 행사가 열리면 꼭 남녀가 짝을 지어 갔다고 하는데요. 팔관회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술, 다과, 놀이를 즐기고 나라의 안녕을 비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젊은 남녀가 한날 한시에 몽땅 다 모였으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게다가 맛 좋은 음식에 술까지 한잔 했으니 해가 지고 밤이 오면 으슥한 곳마다 피 끓는 남녀가 모여서 살을 비벼대고 놀았겠죠. 어른들만 할 수 있는 몸놀이를 진하게 하면서 나라의 안녕을 빌었다니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우거진 숲속, 울타리 안쪽, 뽕나무로 가려진 곳곳에서 화끈하게 놀던 남녀의 야릇한 소리가 들렸을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신음에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햇병아리 같은 커플도 과감하게 숲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근처에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보다가 짝을 바꿔갖고 사랑하게 되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우 상상이 좀 지나친가? 그런데 우리 고려인들은 밤에만 과감한 게 아니었대요. 고려 도경이라는 역사서에는 고려인들이 목욕할 때 남녀 구별 없이 냇물에 들어가 몸을 씻었다고 하네요. 워낙 깔끔해서 외출 전에는 꼭 씻고 나가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여름에는 남녀가 같은 냇물에서 목욕을 했다고 해요. 언덕 위에 옷을 올려놓고 속옷을 드러낸 채 몸을 씻었다고 하는데 여우도 상상을 해보니 우리 고려인들 참 거침이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 도경은 다른 나라 사람이 쓴 건데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남자들의 경우 여색을 좋아하고 고려 여자들은 정조관념이 없다. 그리고 가볍게 만나서 함께하고 헤어진다 라고요. 화끈하지 않나요? 결혼도 꽤 자유로웠다고 해요. 결혼식도 아주 간단하고 혼례 장소는 신부 집이었다고 하죠. 고려시대 때는 신랑이 장가를 와서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방 하나 내주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곳에 아이의 집을 하나 내주고 신방을 차려줬다니까 얼마나 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을지. 남녀가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 때문에 아마도 신혼부부 첫날밤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이제 평생 배필이 생겼으니 그간 쌓아온 섹스 경험을 시원하게 풀어보면서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끝으로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노래 만전춘의 가사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얼음 위에 대나무 잎으로 자리를 펴서 사랑하는 님과 내가 얼어 죽을 망정 오늘 밤이 아주 느리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기서 얼다는 얼어 죽다라는 해석과 다르게 남녀가 서로 어울리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진하게 나눈다 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님들 고려시대에 다소 문란했던 성생활 어떻게 들으셨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가게 된다면 우리 사랑님들 어떤 분과 어디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을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